네, 안녕하십니까. 별무리학교 교장 이상찬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역량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선생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이야기하면서 역량을 끌어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2030 프로젝트 어디서 합니까? OECD에서요. 저는 그 E가 에듀케이션인 줄 알았어요. 무식하죠, 제가? 아니에요. 경제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얘기하는 역량이 과연 교육적 역량인지 우리 교사들은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교육의 봄에서 역량을 얘기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교육과정 학회나 무슨 연구회 이런 데에서 역량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경제인 연합회 무슨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미래형 대학 혹은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곳은 대부분 기업가들이 만들어요. 내가 재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신입사원 뽑느니 바로 쓸 수 있는 인재 만들겠다. 그게 미네르바 대학이고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경영을 왜 이렇게 힘겹게 하냐. 그냥 러닝 바이 두잉으로 대학생 때부터 부딪히게 하고 졸업하자마자 창업하게 하자. 싱가포르에 있는 SB 자인도 인도계 기업가가 만든 거고 괜찮다라는 대학들은 대부분 기업가들이 만드는데 선생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역량에 대해서 이곳에서 교육의 봄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아니 세계 민족의 교육의 회복을 꿈꾸는 분들과 이렇게 가슴 뛰는 발표를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 저희 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이 교육과정을 갖고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과정 그리고 교과교육과정을 들어주는 멘토링. 저희는 이거를 페다고지나 티칭이라 하지 않고 멘토링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공립학교 20년 가까이 있다가 대안학교를 해보니 이 세상에는 희한하게도 가르치는 대로 안 배우는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엄청 가르쳤는데 엉뚱한 걸 배우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교사도 아닌데 옆집 아저씨한테 혹은 옆 동네 할아버지한테 뭘 배워와가지고 제가 이걸 배웠고 이건 저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야 티칭 버리자. 이제 멘토라 얘기하고 교사가 멘토요, 퍼실리테이터요, 리더요, 링커요, 가이더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교육은 어렵다라는 선언입니다. 사실 저건.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담임의 역할을 그래서 단순히 어떤 조례 종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드바이저로서 그 아이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드바이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저희 학교의 핵심이고 그것의 구심점이 바로 중핵교육과정입니다. 이 중핵교육과정은 별무리 학교를 세운 이유입니다. 제가 19년 차 될 때 일반 학교를 사표를 내고 학교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동료들의 대부분은 저를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너는 최전방을 버리고 가는 배신자다. 이 폭탄 터지고 막 다 죽겠는데 너만 쏙 빠져나가냐. 아무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에 흩어져 계신 약 350명의 그 후원자들이 20억을 모아주어서 첫 학교를 지은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나 새로운 학교를 짓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공립학교 교사들은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고 그분들이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겠다. 저희가 학교를 시작한 해가 2012년도였는데 그때도 이미 간디학교는 10년 넘는 역사가 있었고 또 수많은 기독학교들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왜 굳이 또 라고 얘기할 때 이거 가르치고 싶다 였습니다. 저희는 기독학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의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자발적 이타성, 공동체, 소명, 샬롬이라는 이 4대 가치 어떤 학교에서 가치를 가르치냐
그리고 이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이것이 베이스가 된 영양교육 과정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을 어떤 단체에서 막 표준화하고 이게 영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단체들을 사실은 저희는 조금 현재는 의심합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우리 학교의 역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역량이 그게 맞아? 라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역량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구미에 맞는 혹은 그들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고 싶은 그 속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중액교육 과정이 저희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분들이 20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렇게 학교가 만들어졌죠. 옆에 있는 기독대안학교가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여러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과 니네가 뭐가 달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중액교육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콕 찍어서 역량, 그 얘기를 하겠죠. 대안학교에 있을 때 중학교까지 나름 잘 진행했을 때 우리끼리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우리 고등학교 할까 말까. 고등학교는 입시도 있고 힘드니 회피하자라는 의견부터 거기까지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갑론을박을 하다가 하자라고 결정했고 저는 고등학교가 시작된 2015년보다 2년 전에 2013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뭐 일반 국제학교도 그렇고 간디학교는 뭐 쉴 새 없이 갔고요. 별무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별무리 학교장의 이름으로 준 졸업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주변에 액자로 걸어놓을 만한 가치도 없고 어떤 대학에서 뭐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별무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을 때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주자. 그게 이제 역량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5년도 송도에서 Education for All이라는 주제로 그 교육 포럼이 열렸고 국제 포럼이었죠. 거기서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역량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것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저희 교직원 연수 등등을 통해서 13가지 역량을 갖고 2015년도에 야심차게 고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완전. 제가 어디서 역량을 구현하고 있냐면 학기 말 생기부를 쓰면서 뭐뭐뭐 하였음 가로 열고 협동심, 뭐뭐뭐를 실천하였음 가로 열고 공동체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뭐하냐 이거. 그러면서 역량을 다시 조명했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역량에는 핵심 역량이 있고 그 핵심 역량을 채우는 하위 역량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다시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13가지를 다 버리고 이렇게 딱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능력 3개로 정했습니다. 요것만 하자. 별무리 학교가 할 수 있는 역량 3가지만 하자. 그 13가지를 다 버렸던 이유는 일단 너무나 많은 역량을 한다는 건 학교로서는 말이 안 돼요. 저희는 다 자르고 딱 3개로 정했고 그 밑에 어떻게 하면 사고력이 길러지고 어떻게 하면 소통 능력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그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판적 사고력이나 뭔가 내 안에 생각이 맺히고 얘기할 수 있는 근본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량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13개의 역량을 잘 이뤄보자라고 교사들을 연수하고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때 무슨 작정을 했냐면 야 국어과 의사소통 쪽 역량 잘할 수 있지. 그쪽에서 해줘. 과학과 창의성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에게 맡겼어요. 전체 다. 그리고 역량은 이런 것이고 너희 교과의 특성상 성장시키기 좋은 역량들을 교과에서 맡자. 그렇게 했는데 1년 실천하고 나서 완전 실패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펄펄 날고요.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역량이건 가치건 세계관이건 일단 별도의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별도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진짜 중요한 건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역량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아마 걔는
토론하는 능력이 있을 거야. 소통할 수 있어. 이 정도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3대 역량들을 그렇게 얘기했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사고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다. 독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서평은 어떻게 써야 하고 독서를 했던 기준은 반드시 서평을 써야 한다.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일정한 형태의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사고력은 안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넣고 그걸 했죠. 소통도 똑같아요. 사고력이 바탕이 안 되면 의사소통은 어려운 거죠. 의사소통은 그 안에 언어적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IT 리터러시, 요즘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고력이 바탕이 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을 관리하는 자기관리 능력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엄청 공부 잘하는 아이일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 세 가지를 역량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6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잠재적 소질을 키워가는 역량교육 과정으로 얘기했고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분화되지 않았거나 혹은 함부로 분화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좀 넓은 스펙트럼의 역량교육 과정을 진행하자라고 선생님들끼리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영어, 토익 토론, 독서 논술과 같은 어떤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이렇게 키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간표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6, 7, 8, 9학년이 있고 6학년 때는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글쓰기 대회는 하지 않고 7, 8, 9에 하고 그 다음에 독서 습관은 저희가 그 대안학교들이 잘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산의 꿈의 학교는 리딩 레이스라는 그 굉장히 좋은 독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교장선생님한테 좀 달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45권의 책을 읽고 서평을 안 쓰면 또 졸업장을 안 줘요. 어디 갖다 쓰지도 못하는 졸업장인데 안 줍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인데 그거를 꼭 해야 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을 하고 있고 책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리딩 레이스에 참여해서 내가 몇 권의 책을 읽고 얼마만큼의 서평을 썼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토론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라는 그 형식을 아이들이 배워서 6학년 때부터 9학년 때까지 직접 해보기도 하고 진행해보기도 하고 입론, 반론, 요약, 마지막 강조라는 그 과정을 갖고 어떤 형식화된 토론 방식을 익히게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면 이게 뭐 수업에서도 응용되고 그럴 수 있는 문제. 네, 소프트웨어 교육은 7학년 모바일 앱 개발, 8학년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소통에 있어서는 영어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영어 구현이나 영어 프로젝트, 또 섀도우 리딩이나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일기쓰기, 독서 등등을 하고 있고 특별히 9학년 때는 저희가 인도에 보냈었어요. 8개월을 코로나 이전에는 6년 동안 보내다가 코로나 때 어려워서 이제 제주도에 보냈는데 그 영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떤 글로벌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12명 이상 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아이가. 고등학교는 10명을 넘지 않게끔 그렇게 담임을 해서 고등학교는 5개 반인데 선생님이 10명 미만의 아이들을 맡아서 시간 관리, 영성 관리, 체력 관리,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1시간씩 시간표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좀 더 성숙한 세상을 위한 섬김의 도구라는 어떤 소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역량인 사고력, 의사소통, 자기관리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이렇고요. 교과목 속에 10, 11, 12학년이 어떤 날 인문학의 이해를, 창의적 글쓰기를, 학술적 글쓰기를, 토론을, 진로에 대한 것을 그리고 12학년 때는 R&E를 배운다고 시간표 속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 평가가 되느냐라고 할 때 저희도 생기부에 서술 형태로 아이의 활동사항을 넣긴 하지만 이 어떤 학생들이 역량을 배웠을 때 그 역량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부분에서는 프로젝트로 풀어나갑니다. 특히 이제 12학년 졸업 시즌이나
자기의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라는 R&E 소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다문화 동화책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타적 자서전을 만드는 형태로 풀어내고 있는데, 인문학적 글쓰기나 창의적 글쓰기나 글쓰기를 배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그 역량을 나중에 산출물로 풀어내는 겁니다. 금산은 이주민 가정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지자체 대비 최대입니다. 그때 당시 4%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다문화 인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금산에 이제 2세를 낳게 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읍내가 아닌 데는 이미 역으로 그런 아이들이 더 많고,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네 나라에 대한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한국말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것이 되물리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어머님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이야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문화 센터에 제안을 했고, 그 센터의 지원으로 3권의 책을 엄마들이 들려주는 엄마 나라 이야기를 아이들이 직접 중국, 필리핀, 베트남 3나라 엄마들을 섭외해서 그 엄마가 꼭 엄마 나라 말로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사파를 그리고 스캔을 떠서 책을 만든 거죠. 이것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히 역량만이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이 어떤 가치와 별무리 학교가 지향하는 자발적 이타성이라는 그 가치와 두 번째 가치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한 이후에 그 역량이 고스란히 프로젝트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했고, 다문화 센터에서는 이 성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예산은 다음 해에는 250만 원을 받을 만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자체에서도 너무 좋아했고, 중국 엄마나 베트남 엄마나 필리핀 엄마는 이 책을 받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들에 대해서 뭐 옷 입어보기, 뭐 음식 만들어 보기 그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아이에게 엄마의 문화와 엄마의 언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셨고, 왜 그거를 자꾸 한국에서 부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아이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던 프로젝트여서 굉장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타적 자서전인데, 저희 학교 아이들이 3D 프린팅을 배웠건 IT를 배웠건 스마트 파밍을 배웠건 센서링을 배웠건 뭘 배웠건 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역 공동체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일 수 있을지가 저희 학교의 설립 이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 돈 있고 또 대필 작가를 쓸만한 여유가 있고 정말 어떤 획을 그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는데, 왜 이런 우리 학교 바로 옆집에 사는 이 아저씨, 그리고 학교 앞에서 맨날 저렇게 반 매는 할머니, 이분들의 삶도 가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러한 그 이타적 자서전을 써서 이분들에게 선물하고 또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전 교장 선생님이 모르고 남의 땅에 길을 냈는데 소송에 걸릴 뻔했는데, 이분들이 나서서 이 별무리 학교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저 도의지에서 사는 네가 뭘 우리에게 한 게 있다고 소송을 거냐. 그래가지고 그럼 못 써. 그래가지고 소송도 안 걸리고 학교가 싼 값에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아무튼 아이들의 역량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로 드러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공동체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저희 학교가 겪고 있는 진짜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입시 교육 하고 싶어서 오는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니까 대학에 가서 너무 잘 지내고 대학에서도 이런 생기부를 뽑고 싶어 해요. 학종을 받는 학교일 경우. 그래서 그 나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할 때 이분의 의도가 뭔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서 오는지 아니면 진짜 이 학교의 가치를 보고 싶어서 오는지, 역량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지, 그게 참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대학을 뛰어넘어 이미 졸업해서 기업에 들어간 아이들은 막 부서를 바꿉니다. 교육 기획하는 아이가 영상 편집해버리고 일러스트 해버리니까 회사에서는 일러스트 할 때는 이쪽 팀에 맡겨야 되고 영상 편집할 때는 저쪽 팀에 맡겨야 되는데 얘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장이어도 이런 애 둘만 뽑으면 두 부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만큼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이고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역량을 배운 아이들이 대학이나 일반 사회, 직장 사회에서도 정말 자기의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 안에서 잘 될 때 교육의 회복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